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한민국의 한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폴란드인 아가타라고 합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 저는 폴란드 포즈난에서 바르샤바로 가는 길에 위치한 비드고슈치라는 곳에서 살았어요. 비드고슈치는 바르샤바와 같은 큰 도시와는 달리 아기자기한 매력이 가득한 폴란드의 소도시예요. 운하가 있어 운하도시로도 유명해요. 비드고슈치는 공원도 많고 여유롭고 조용해요. 비드고슈치 중앙광장에는 아이스크림 가게들이 많아 맛있는 젤라또를 먹으며 산책하기 정말 좋았어요. 제 고향은 정말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에서 유년 생활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었어요. 제 고향을 그렇게 사랑한 제가 어느새 한국에 온 지도 5년이 넘었습니다. 가끔은 고향이 그립기도 하지만 한국에 온 저는 폴란드에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이뤄냈어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보낼 수 있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어릴 적부터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저는 마트와 어린이집 등 다양한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비를 모아야 했어요. 친구들이 바로 대학에 들어가고 금세 취직하는 모습이 부럽긴 했지만 저의 꿈이 조금 늦어질 뿐이라며 제 자신을 다독였어요. 그렇게 저는 조금 늦은 나이에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친구들이 졸업하는 해에 저는 신입생이 된 것이었지요. 신나는 대학 생활이었어요. 어렵게 들어온 대학인 만큼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대도시인 바르샤바에 있는 조금 큰 기업에 취직했는데 직장에서 월급을 받아도 여전히 제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폴란드에서 제가 받는 월급은 70만 원이었어요. 월세 비용을 내기도 어려운 돈이었지요. 폴란드의 평균 월급은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100만 원 밑으로 버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100만 원 정도 벌려면 선생님이나 경찰 같은 조금 더 좋은 직업을 가져야 해요. 직장에 들어가면서 제 고향을 떠나 대도시인 바르샤바로 입성했던 때가 기억납니다. 바르샤바에서 친구 집에 머물다가 부동산 에이전시를 통해 월세로 살 원룸을 보러 다니는데 정말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습니다. 평범한 원룸을 보여주는데 관리비를 뺀 기본 월세만 7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황당했던 저는 다시 재차 물었지만 70만 원이 맞았습니다. 당황한 표정을 짓자 부동산 중개인은 바르샤바는 원래 이렇게 비싸니 어쩔 수 없다며 지금 보여주는 방은 평범한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은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바르샤바의 평균 월세는 70만 원이 훌쩍 넘었으니까요. 폴란드에서 월세가 비싼 이유는 아마도 땅은 큰데 아파트가 많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인구수에 비해서 건물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바르샤바의 직장인들은 7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되는 월세를 내며 살았습니다. 월세가 70만원이면 관리비까지 합해서 80만원이 넘는 돈을 내야 한다는 소리인데 이게 가당키나 한가요? 사회초년생이었던 저는 결국 혼자 살 수 있는 원룸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혼자서는 그 월세를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저는 함께 살 룸메이트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룸메이트와 함께 부엌과 화장실이 있는 투룸에 관리비, 난방비가 별도인 월 35만원에서 40만원 정도를 낼 수 있는 곳을 구했어요. 그런데 어느 달은 생각보다 관리비와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당황한 적도 있어요. 사실 더 저렴한 곳도 있지만 룸의 컨디션이 안 좋고 개인 공간도 없어서 불편해요. 그래서 개인 공간이 있는 조건 아래 최대한 월세가 합리적인 곳을 구한 거예요. 그래도 월세를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월급은 정말 쥐꼬리만 해서 월세를 내고 나면 수중에 남는 돈이 별로 없었어요. 제게는 저보다 5살 어린 동생 안나가 있었는데요. 동생은 저처럼 학비 때문에 대학에 늦게 들어가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직장에 들어가면 동생의 학비는 제가 대신 내줘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직장에 와서 월급을 받아보니 제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도 빠듯한 정도였어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돈을 막 쓰는 성격도 아닌데 남는 돈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도 아껴 쓰고 조금씩 저축도 했어요. 그렇게 몇 년 동안 부지런히 저금해서 모은 돈은 480만 원이었어요. 그 돈으로 동생의 학비를 내주었지만 또 학비를 내야 하는 날까지 저는 돈을 열심히 모아야 했어요. 너무 힘들었고 저는 안 되겠다 싶어 바르샤바의 인근 도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월세는 25만 원에서 30만 원대였지만 대부분 3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내야 했어요. 그리고 월급도 아주 조금이긴 하지만 이직하면서 조금 올랐기 때문에 그래도 생활을 조금 나아졌어요. 그래도 동생의 학비까지 감당하려고 하니 정말 힘든 상황이었어요. 힘들어도 동생은 공부에만 전념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길 바랬기에 동생만 생각하면서 버텼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SNS를 통해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폴란드 여성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은 저랑 비슷한 나이로 보였는데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월 130만 원씩 모으고 있다면서 한국은 신세계라는 내용의 글이었어요.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매월 130만 원을 저축하는 것이 말이 되나?
라며 저는 폴란드 여성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또는 그 여성은 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가더라도 그 여성의 월급만큼 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글을 읽고 애써 그 폴란드 여성과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며 인터넷 창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미래도 보이지 않는 일상적인 생활을 이어나갔어요. 일을 할수록 찾아오는 허무함이 제 마음속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힘든 생활이 나아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차에 예전에 읽었던 SNS에 폴란드 여성의 글이 생각났고 엄청난 검색 끝에 그 여자의 SNS를 다시 찾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국에서 일하면 정말로 월 130만원씩 모을 수가 있는 거냐고요. 그랬더니 그 여성이 정말이라고 하면서 계좌 내역을 찍어서 보여주더라고요.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여성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더라고요. 계좌 내역을 보자마자 그동안 궁금했던 질문을 쏟아냈어요. 고맙게도 그 여성이 한국으로 오게 된 계기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한국 생활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려주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한국에 가고 싶다는 욕구가 마구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데 어떻게 한국에 가서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죠. 저는 어떻게 한국어를 잘 못하는데도 취직할 수 있었냐고 물었더니 한국 회사도 해외 업무를 맡는 부서는 간혹 외국인을 뽑기도 한대요. 그리고 그 여성도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한국어 실력이 거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유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고 해외로 유학을 준비하는 한국 학생들과 소통하고 관리하는 역할이었다고 합니다. 주로 유럽 쪽을 도맡아 있는데 주된 나라가 폴란드였대요.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폴란드 대학에 대한 정보를 모아 제공하고 폴란드 대학에 변경되는 입시 정보들을 업데이트하는 일이 주된 업무였는데 익숙한 폴란드 대학에 관한 일을 하는 것이라 한국에 처음 와서도 일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고 해요. 게다가 영어도 하고 폴란드어도 할 수 있는 2개국어 능통자여서 자기를 더 우대해줬대요. 급할 때는 미국 내에 있는 대학에 전화해서 입시 정보를 빠르게 물어봐야 하는 상황도 있는데 그것을 자기가 하기도 했대요. 그러면서 저에게 여행사나 유학원 쪽 일을 찾아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구인구직난을 다 뒤지며 제가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찾았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여러 회사에 입사 지원서를 넣었는데 처음 몇 군데에서 한국어를 잘 못한다는 이유로 합격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전 꼭 한국에 가서 일하고 싶었기에 한국어 관련 책도 사서 공부하면서 이력서를 계속 넣었어요. 그중 2군데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곳은 여행사였어요. 인터넷으로 화상 면접을 보고 저는 최종 합격까지 하였답니다.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 짜릿한 순간이었어요. 합격 소식을 듣고 다니고 있던 직장을 정리하고 저는 긴장감과 기대감을 가지고 한국으로 왔어요. 제가 다닐 회사는 인천 청라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청라에 작은 원룸을 구했는데 월세 비용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청라 원룸의 월세는 놀랄 정도로 싼 편이었습니다. 물론 중심가일수록 월세가 비싼 곳도 있었지만 폴란드에 비하면 훨씬 좋은 상황이었어요. 수도권에서 월세 30만원대로 집을 구해 살 수 있다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관리비까지 합해 37만원을 내고 살았죠. 물론 폴란드에서도 저 정도 월세를 감당하면서 살았지만 그때는 룸메이트와 나눠서 내고 있었던 것이었고 한국에서는 저 혼자서 사는데도 월세가 37만원 정도이니 한국 원룸 월세는 폴란드 월세의 반값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한국에서 지낸 지 2년이 지났을 때쯤에는 외국인 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해서 주거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더 줄였습니다. 회사 사장님이 아시는 분을 연결해 주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전세 계약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매달 지출되는 고정비를 줄이고 저축하다 보니 어느새 제 통장에는 1억에 가까운 돈이 있어요. 그동안 한국 회사에서 5년 동안 일하면서 월급이 늘어나기도 했고 그렇다고 제가 많이 받는 건 아니었어요. 최저임금보다는 많았는데 그 돈도 폴란드에서는 꿈도 못 꾸는 큰 돈이었고 그리고 주말에는 닥치는 대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해서 추가로 버는 돈도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자기가 검소하게 생활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월급이 많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세 자릿수 금액을 저축할 수 있었어요. 한 번은 저축하고 남는 여윳돈을 엄마에게 계좌로 입금해드렸는데 그 돈이 150만원 정도였어요. 그랬더니 바로 휴대폰이 울리더라고요. 폴란드에 있는 엄마가 제가 보낸 돈을 보시고 놀래서 전화하신 거였어요. 2달치 월급을 보내면 너는 무엇을 먹고 사냐면서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선 한 달치 월급에 못 미치는 금액이라고 했더니 엄마가 충격받으셨어요. 한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부자냐고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폴란드에 갔을 때 엄마에게 그동안 모은 통장 내역서를 보여드렸더니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많은 돈을 모았냐고요. 폴란드에서는 대기업에 다녀도 이렇게는 많이 못 모을 거다라면 말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칭찬해 주시려고 한 말이긴 하지만 실제로 아예 신빙성이 떨어지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폴란드는 월급이 너무 낮아서 돈 모으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 뒤로도 제가 번 돈으로 가족에게 종종 선물을 보내곤 했습니다. 한 번은 냉장고를 보낸 적도 있어요. 부모님은 이렇게까지 안 보내줘도 된다고 집에 있는 걸로도 충분하니 그만 보내라고 했지만 저는 한국 드라마에서 딸이 이렇게 선물을 보내면 부모님들은 좋아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꼭 해보고 싶었어요. 부모님께서는 제가 우리 집에 든든한 데들 보라며 칭찬을 많이 해주셨고 한편으로는 못난 부모 때문에 제가 먼 타국에서 고생하면서 돈을 번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셨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도 고생스럽지 않다며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렸어요. 그리고 제 소망대로 동생은 아르바이트 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모습을 보니 동생도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만약 폴란드에 있었더라면 1억에 가까운 돈을 모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불가능했을 겁니다. 저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기회를 준 한국이란 나라에 너무 고맙습니다. 회사에서도 제가 꼭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머지않아 가족들이 저를 보러 한국에 온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한국 자랑을 하고 싶어서 신이 나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폴란드에서 낮은 임금을 받고 높은 월세를 감당하면서도 동생은 아르바이트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씨. 착한 아가타 씨가 한국에 와서 돈을 벌고 저축하면서 형편이 좋지 못했던 집안을 일으켜 세웠네요. 앞으로도 아가타 씨와 가족에게 언제나 좋은 일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